사람들은 말했습니다. 2014년도에 강사모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개장사, 개백정, 사기꾼, 이상한 말로 해서 사람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펫샵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펫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펫샵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들을 했고, 저는 왜 그렇게 반려동물 산업과 그런 삶들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고 이런 길들을 가게 됐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그 사람의 요만큼만 보고 비방하기 바빴고,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봐서 그 사람을 몰아세우기 바빴던 게 그때 그 시절에 강사모라는 커뮤니티였습니다. 2014년도에 강사모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2016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마음에 있는 글들을 표현했을 때 사람들은 5일 만에 12,000명 이상이나 모이고 했었지만, 그들이 맨 처음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거였죠.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쟤는 개장사야. 쟤는 사기꾼이야.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과도기를 겪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당하기도 하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많은 사랑을 당했고 처음에 악플이 뭔지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도 저희 카페가 있는데 카페지기 아내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하준이 엄마가 글을 써가지고 올렸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이런 것들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들으면서 강사모를 운영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펫샵을 해서 강아지가 죽어가는 강아지 공장의 폐쇄적인 모습을 봤고, 또 파보나 홍역으로 입양되고 또 생명을 쉽게 버리고 죽이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봤고, 또 누군가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사서 그 생명들을 쉽게 버리는 과정들을 봤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과연 그들에게 뭘 전해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강아지 좋아하는 만은 했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를 비판하고 욕하고 나쁘게만 봤던 사람들에게 저는 그건 아니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난 열심히 꾸준히 할 거야. 그리고 글 하나, 그리고 내용 하나 정말 생각을 가지고 쓸 거야.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때 너무 억울했고 너무 열이 받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이 강사모라는 커뮤니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폭파시켜버릴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강아지 분양 게시글을 네이버 강사모랑 비교할 수 있는 다음 강사모에 똑같이 수만큼의 데이터를 썼고, 다음 포털에서 1등을 만든 다음에 그 10만 건의 글 중에 60%나 되는 6만 건의 글들을 삭제해버렸어요. 카페를 폭발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메시지가 울린 거죠. 강아지 분양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 반려동물 산업에 이렇게 골마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마서 터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강아지 어떤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겠구나 해서 모였던 이제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소중했고 그것들을 지켜내고 싶었던 생각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제가 2014년도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공부를 계속 했던 시절이고, 커뮤니티라는 이 학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에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큰 겁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정말 생명으로 생각해야 돼. 강아지는 버리면 안 돼. 왜? 이렇게 키우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 모습을 따라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누군가 알려줄 수 있다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의 유기견이 매해
팔만 해도 10만 정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된다는 거죠. 유기견을 줄이고 벌어지는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조직도 없고요. 저 개인 혼자서 뭐 수많은 뭐 국회라든지 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후원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너무 많은 공익적인 활동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노력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강사무란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들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7년도 정도 되니까 집이 너무 어려워졌고, 저희 코코는 허리스크 파일에 와서 또 코코 허리스크 시키는데 제 사업 자금을 또 투자를 해서 그 친구에게 사업을 돌릴 수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친구를 수술시키고 또 그런 비용들을 또 막아내고, 또 제가 정말 유산을 2번 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인 하준이가 아토피 때문에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토피가 우리 집 보험도 안 돼요. 비급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큰 돈이 들어가요. 그럼 이중고를 겪으면서 또 제 사업도 잘 안 됐던 이유가 제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또 돈을 잘 못 받는 그런 성격이라서 돈을 또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중고, 3중고 되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뭐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그런 길들을 갔지만 결국에 저에게 남은 건 없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죠. 과연 이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제가 남길 수 있는 글 쓰는 거, 그리고 이 커뮤니티 지키는 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틈틈이 노력을 해서 책을 쓰고 또 강연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지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꾸준히 노력했고, 2019년도에 이제 경영 정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MIS라고 하죠. 경영 정보학 박사를 받았고, 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박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빅데이터를 보는 반려동물 산업과 미래는 2017년도에 발간돼서 2번째 개정판, 2019년도에 다시 개정판을 냈고요. 펜노스라는 책을 이번에 집필을 했고, 이제 1월 중순쯤이면 이제 펜노스에 대한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강아지를 위해 글을 쓰고, 저도 이제 MBC라든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제가 회사가 부도나가 나고, 하준이는 아토피로 아프고, 코코는 허리 디스크를 파열돼서 병원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 접시까지 닦으러 갔었거든요. 접시를 닦으러 갔더니 너무 막 이제 하대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처음 초짜가 오면 너무 막 하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락스통을 밀고 막 접시를 막 겁나게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마어마한 그런 쌍욕에 막 하대를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번에 제가 직장에서 해외 출장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기내식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기내식 식판을 보니까 옛날에 그 닦던 생각이 나더라고. 두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툴레툴레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을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태워줄 수 있는 사람들 없고, 그래서 119를 불러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한항공 그런 그 이제 버스, 원래 거기는 승무원들만 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간에 가가지고 기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기사님 첫 번째 거지더라고. 근데 기사님 너무 불쌍했는데 다시 부르시라고. 그래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오고, 아무튼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뇌했던 일도 많고 괴로웠던 일도 많고, 또 왜 이런 비방을 들어야 되는지,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제가 상담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의미가 올바른 지식,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강아지 사랑하는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그 속에 쌓여진 교육적인 컨텐츠나 내용들이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만큼은 강아지를 올바르게 키우고 개를 버리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의 참된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는 정말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진 모습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의 풍경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강아지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모든 채널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표권이나 서비스권,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직접 그 강사모에 대한, 강아지 사랑하는 모임에 대한 상표권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강아지 사랑하는 모임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정말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나누어서 정말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가 같은 무언가를 해도 이걸 어떻게 올바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신 만큼 2020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늘 행복하시고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